저렇게 멀쩡한 집도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파란 대문집으로 통했을 것 같은 이 양옥집인데 주인장님은 떠났습니다. 이웃집들도 영 말이 아니올시다.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사투리 방송 영남학파 강호발입니다. 오늘은 시청하시기 전에 오랜만에 구독도 좀 누질러 주이소. 자, 이곳은 마산과 창원 이 거근교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 되겠습니다. 여기가 한때는 전원주택지 마을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경치가 좋습니다. 앞에는 바다와 뒤쪽에는 들과 산이 뒤로 둘러쳐져 있고 앞에는 차분한 바다가 전원생활을 즐기기엔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도시도 가까워서 생활의 불편함도 거의 없을 텐데 갈수록 주민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 줄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마을을 맞이하는 입구 쪽의 조용한 카페인데 도로변에서 폐업을 했네요. 몇 년 전만 해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도통 사람이 와야 말이죠. 미술관 겸 카페 이런 건데 그냥 통으로 비어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이래 무섭습니다. 이것도 바다 지척에서 운영했던 현지 식당 이런 건데요. 시골 길가 어디를 가도 자주 보이는 굴구이, 백숙, 라면 이런 건데요. 요새는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요즘 시골의 가든이란 간판도 내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무슨 가든 이러면서 길가에 정말 많았습니다. 이야, 프로스트에 가지 않는 길. 저거는 하여튼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배웠는데. 해안가 집들이 하나둘씩 계속 비어갑니다. 어릴 적 할머니 댁에 방학 때 가면은 느꼈던 그 정치, 특히 이 바닷가 마을에 시골집이 있었던 아이들은 정말 로또였습니다. 부럽기도 했고. 방학 때 이 할머니 집에 가면 하루 종일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개학 때 보면은 허물을 벗듯이 껍질이 다 벗겨지고 거의 흑형이 되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그때 그 시절은 학원도 갈 필요도 별로 없고 고작 탐구 생활이라는 학교 숙제 그것만 좀 잘 해가고 또 건축 식물 채집 이런 거 좀 하고 요래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일기장 그게 좀 번거로운 숙제였는데요. 그것도 일주일 남겨놓은 막바지에 싹 이놈저놈 베끼면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알았겠지만 방학 숙제는 이상하리만큼 이 선생님들이 별로 안 챙기더라고요. 지금이 딱 방학 시즌이고 이제 이 강복절이 지나는 시점으로 슬슬 개학의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우울해지는 그런 시절인데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집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학교 다니는 게 더 재밌었다고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한때는 동네에서 파란 대문집으로 통했을 것 같은 이 양옥집인데 주인장님은 떠났습니다. 집의 환경이 썩 좋았던 것도 아니고 친구도 별로 없고 놀 것도 없고 그랬던 상황에서 개학이 더 기다려지는 그런 감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시절을 겪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우리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방학 생활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살고 있는 촌으로 가서 몇 밤 자고 또 친척들 보고 그런 문화도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던데 그도 그럴 것이 촌에 할머니도 안 계시고 또 어떻게 된 게 도시에는 방학을 했는데 애들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방학하면 이 표가 났습니다. 골목에 애들이 이런저런 놀이를 한다고 모여 있는 양이 달랐거든요. 골목마다 무리지어가 뛰어다니고 막 가득했었는데 자, 이런 마을도 그때 그 시절에는 정말 젊은 층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방학 때 할머니 집에 가도 항상 아재나 고모, 이모가 방학 되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많이 보이고 그랬을 이 동네입니다. 어찌된 게 요새는 잠자리 잡으러 다니는 아들도 없고 곤충통 이런 걸 메고 댕기는 애들도 안 계시고 딱지치는 애들도 없고 옛날처럼 짝대기 들고 댕기면서 이 전쟁하는 애들도 없고 그냥 막 차에 탔다가 딱 내려서 집에 바로 들어가 버리고 학원 가고 건물에서 건물로 차에서 엘리베이터로 막 활동은 그걸로 끝인 것 같네요. 애들 입장에서도 나를 맞아주는 기다려주는 그런 시골 친척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시골 마을에 오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런 빈집에다가 정막 강산이다 보니까 아무도 안 오십니다. 자, 이런 소규모 마을은 계속해서 사라지는 그런 실정이 올시다. 이렇게 오래된 집들은 당연히 비어가는 거고 한 10여 년 전에 이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 멋지게 지은 소위 카페 같은 전원주택들도 요즘은 비어있는 집이 너무 많습니다. 원주민 어르신들 말고는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 마을이 됐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안 보입니다. 제가 뭐 사람들을 일부러 안 찍으려고 없는 게 아니고 길에 앉아 있는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동아시아 전체에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답니다. 심지어 인구 14억의 중국도 시골이 지금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14억이라는 수치를 중국 정부가 지금 감추고 있다는 그런 음모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또 영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가 인구를 하나의 행정 성적표로 여기기 때문에 적당히 부풀려서 보고하고 있는 게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중국 유튜버들이 비어가는 농촌과 또 텅 비어 있는 상하이의 지하철 뭐 이런 모습을 비추면서 더욱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중국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는 뭐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애롭거든요. 저 멀리로 무인도가 탁 마을을 수호신처럼 저래 지켜주고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저기에서 수산물을 좀 채취하면서 이 공동 작업장으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정찰기를 저기까지 보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재들이 저 정도 거리는 그냥 우통 벗고 수영을 해가 무인도에 가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조카들을 고무튜브에 태우고 자신이 밀고 가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랬다가는 원시인 취급받습니다. 자, 멋진 무인도 한번 감상하시고 마산과 창원 근교의 이 남해안 바닷가 마을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야후
바다를 바라보는 궁전 같은 모텔도 결국 폐업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남해 바다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저래 아름답기만 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만 보셔서 이 더위가 지금 전달이 안 될 텐데요. 지금 남해안 바닷가는 제가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의 실내를 극락으로 만들어줍니다. 내리는 순간 숨을 쉬기가 살짝 빡셀 정도입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를 뜻없이 떠도는 나그네 강우발이 올시다. 오늘도 남해 바닷가 마을에 왔는데요. 이동면의 한 마을입니다. 바닷가를 접하고 있어서 옛날 같으면 이런 방학 시즌에는 이 동네 아이들은 물론이고 저기 도시에서 방학을 맞이하여 할머니 댁에 온 아이들 그것까지 전부 친구가 되어가지고 앞바다에서 이 수영을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이래 걸어가면서도 동네 사람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옛날 어촌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마을 아이들은 거의 막 피부 껍질이 3번은 벗겨져야 개학을 맞이했고 이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못 알아봤습니다요. 자, 요 노란 지붕 이거는 카트 경기장인데요. 요 애와 가족들 상대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마을에서 운영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와, 이 땡볕 아래 바닷가에서 저거를 타고 있을 친구들이 자, 과연 있을지. 근데 지금은 한 명도 안 계십니다. 우리 옛날 시절에는 아무리 더워도 동네 할머니들하고 이 새댁들이 그늘진 데에 앉아 있어가지고 할 일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요. 시골에는 건들모 일이었습니다. 곰에 줄거리도 까고 마늘도 좀 다듬고 깻잎도 좀 무치고 이래 하다 못해 바느질도 이 돈벌이가 될 만한 일은 소소하게 모여가지고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목을 지나가도 구석구석 그늘 밑에 사람들이 자주 보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에어컨은 마을에 단 한 대도 아마 보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까 당연히 집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집은 너무 더워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집안에 한 대 있는 그 선풍기도 집안에 계시는 제일 어른 할배가 이 독차지하고 계셔가지고 이제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은 2개인데 할배 혼자 작은 방을 하나 차지하시고 나머지 한 5-6명 이 식구들은 다 같이 묵고 자고 했습니다. 한 방에서. 그런 것을 모두 옛날 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빈집들이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바닷가 마을 정말 정겹습니다. 요새는 어촌계 이런 데서 너무 통제를 많이 하고 눈치도 주고 이래 하니까 외지인이 저기서 개 몇 마리 잡고 싶어도 에이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마을 입구를 지키는 집인데요. 쓸쓸하게 비어 있습니다. 도로변인데도 이래 빈집이 많습니다. 남해가 경남권에서는 빈집이 이 면적 대비 개수로는 압도적입니다. 그런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 모텔은 이 바닷가에 놀러온 가족 단위 여행객들 그걸 상대로 운영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와야 말이지요.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도 않고 참 좋은데 이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인장님이 정원 관리는 이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저 건물도 지을 때는 정말 한두 푼 하는 게 아닐 텐데 절에 운영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가 되면 건물 비용이라도 다 뽑고 쉬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거 하다가 망해도 내가 들어가서 내 집으로 살자 이러면은 크게 손해는 없는데 오로지 있는 돈을 들여서 영업용으로 쓰려고 일부러 지었다면은 초창기에는 조금 벌었다 손 치더라도 건물 비용을 다 뽑았다고는 정말 생각이 안 됩니다. 이제 지방에서 이런 거 단일 목적으로 일부러 건물을 짓고 이래 해가지고는 이제 뭐든 성공 확률이 너무 희박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들은 베이비 붐이든지 아니면 베이비 붐 근처 세대니까 부동산이 완전 불패였던 그런 현상을 오랜 기간 봐왔거든요. 이제 그 잔상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건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그래도 미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그 수많은 영상을 보셨겠지만 과거에 수없이 대량으로 공급된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짓고 그냥 버린 게 이제 임대도 포기를 한 채 그냥 버려놨습니다. 그런 게 수두룩하니까요. 공실이 텅텅 나 있는 그런 건물은 이제 상속을 할 때에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시다. 물론 모든 부동산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안 될 확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집은 바닷가에 딱 붙어 있어 가지고 참 좋은데 또 길가에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자, 저게 조금 단점인 것 같은데요. 매매를 내놓으셨는데요. 누가 살까 궁금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차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고속도로에서도 몇백 미터나 떨어져 있어도 이 차 소음이 다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차 소리가 큽니다. 자, 이래 바로 인접해가 있는 집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품격이 느껴지는 여기 주인은 공부하는 서생의 집 맞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궁금해도 가격은 안 묻는 게 서로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면 또 비싸거든요. 저 현수막으로 전화를 만약 하면 억 단위가 기본으로 나오실 겁니다. 바로 이웃. 이 집도 지금 비었고요. 전신에 다 비었습니다. 자, 여기 이웃집 할매도 떠나셨네요. 요즘은 이 촌에 사는 할머니들도 사는 게 참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또래가 있어줘야 하루 종일 이바구도 좀 하고 서로 위로도 좀 하고 이래 시간 때우는 맛이 날 텐데 혼자서 우두커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12달을 그리고 친구들은 하늘로 또 도시로 요양원으로 다 떠나불고 혼자 된 그 심정이 참 쓸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남은 할머니들은 시골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나마 자식들한테 가서 같이 살고 이래 되니까 이제 시골은 점점 텅텅 비어갑니다. 방학이 되면 이제 아들이나 손자나 이제 도통 오지도 않고 저는 시골을 어릴 때부터 워낙 좋아해가 방학 첫날부터 바로 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가 거의 한 달 내도록 살다시피 했는데 그때 우리 동네 그 사람들은 저를 동네의 일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단 하루도 안 가겠지요. 사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미 사촌들을 비롯해가 주변에 보면 조금 왔다가 오면 집에 돌아갈 궁리부터 하더라고요.
정말 참 섭섭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저가 특이한 거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남해 바다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도 남해의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